안녕하십니까. 주식 아는 만큼 보인다 주화보TV입니다. 네, 오늘은 증시 기상대 한국 시장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먼저 시장 분석을 먼저 살펴보고 주요 지표를 한번 또 살펴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표 중에서 지금 살펴볼 만한 것은 원달러 환율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요. 자, 시세가 지금 그동안 쭉 올 상반기 때부터 아니죠. 하반기 여름 때부터 계속 올라오다가 1200원 딱 찍고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했죠. 그런데 60일선 즉 3개월 평균 원달러 환율 가격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단기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장기 가격이 받쳐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3개월 평균 가격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자,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위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툭 떨어진 거죠. 이거는 이제 시세 이론에서는 5일선 외봉으로 떨어졌다 라고 하는 거죠. 5일선 외봉으로 이렇게 조정받을 때는요, 밑에 큰 이평선 한 번에 못 뚫습니다. 자, 밑에 덩치 큰 녀석이 쭉 올라오고 있는데 위에서 덩치 작은 녀석이 주먹을 한번 뻥 때렸다가 해가지고 이 큰 녀석이 넘어질까요? 안 넘어집니다. 근데요, 올라오는 녀석이 커도 위에서 작은 녀석이 한 번 때려서 안 되지만 두 번 때리면은 얘는 데미지를 입겠죠. 뭐 비슷한 비유로 하면은 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외봉으로 떨어지면은 밑에 큰 이평선은 지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환율이 약간 올랐는데요. 자, 그러면 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떠야 됩니다. 두 번 때리기 위해서 한 번 때리기 위해서 땡겼다가 쳤고요. 그 다음에 안 넘어지니까 위에서 또 한 번 때리기 위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또 때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지금 이 반등이 이제 시작될 것이고요. 올라갔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떨어진다면 그때 밑에 있는 덩치 큰 녀석 즉 60일 평선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가는지 안 가는지는 시세의 흐름을 실제 살펴봐야 되고요. 그런 흐름이 나타났을 때 그러면 이게 나는 환율하고 별 상관없는데 나는 수출하고 뭐 그 상관도 없고 달러 투자를 직접 하고 있지도 않는데 왜 원달러 환율이 중요할까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가 들어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원화 가치가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줘야지만 그 돈으로 즉 달러 팔고 외국인 입장에서요. 달러 팔고 원화를 사서 한국 주식을 매수를 할 이유가 생깁니다. 근데 원화의 가치가 정말 극단적으로 쭉 떨어져 가지고 원화가 정말 싸구려 돈 가치가 정말 값어치가 요만큼밖에 없는 그런 환율이라면 왜 내가 외국인이라고 입장을 딱 생각해 놓고 보면 저기 아프리카 그 어느 나라죠? 아프리카의 그 좀 이 인플레이션이 극도의 인플레이션이 있는 그 나라 있죠. 제가 이 나라 이름 까먹었는데요. 에티오피아만큼 이렇게 잘 못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게 인플레이션 너무 심해가지고 빵 하나 사는데 돈을 거짓말 좀 보태갖고 니 아까 이만큼 돈을 쌓아서 들고 와야지 빵 한 조각 살 수 있다고 해요. 돈 가치가 그만큼 바닥인 그런 환율인 거죠. 그러면 돈 가치가 바닥인데 거기에 투자하시겠어요? 내 피 같은 원화를 팔고 그 나라에 싸구려 돈을 사가지고 그 나라 주식 사기시겠습니까? 아니죠. 입장 바꾸면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시장에 원화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자기네들 달러를 팔고 원화로 바꿔가지고 그 원화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든 이런 금융시장에 들어오게끔 되겠죠. 자, 그러려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환율의 시세가 지금 위에서 한번 꽁 하고 떨어졌어요. 근데 밑에 덩치 큰 녀석이 60일 평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한 번 때려서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또 들었다가 한 번 더 때려야 되겠죠. 안정호권에 들어오면 그러면 들어주기 위해서 또 때리기 위해서 들어준다. 그러면 환율은 이렇게 올라올 것이다
반등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상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흘러가면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또 주식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약간 또 팔고자 하는 니즈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약간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환율이 떨어져서 장기 이평선, 60일 이평선이 이렇게 좀 조정을 받게 된다면 환율이 안정권에 들어가고 외국인은 주식시장에 매수세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환율을 한번 살펴봤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오늘 한번 더 살펴볼게요.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 장기 추세는 쭉 올라왔다가 지금 단기적으로 횡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주봉을 보더라도 상승했다가 지금 7월달, 8월달 언저리부터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횡보라고 볼 수 있죠. 일봉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있죠. 개별 주식들은 등락폭이 더 클 수도 있을 건데 일단 종합주가지수에서 코스닥 지수만 봤을 때는 요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봐지네요. 요 박스권 내에서 그러면은 지수를 중심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박스권 상단에 왔을 때는 좀 줄여주시고 박스권 하단에 왔을 때는 좀 더 매수를 하셔도 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코스닥 개별주 매매하실 때는 코스닥 지수를 잘 안 보시죠. 대신 코스피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 코스피 지수를 많이 보십니다. 물론 영향력이 좀 크기 때문이고요. 코스피 대형주를 매매하실 때는 혹은 투자를 하실 때 그리고 매수 타이밍을 보실 때 매도 타이밍을 보실 때 이 종합주가지수를 참고하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지금 4개월째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급격한 하락은 아니죠. 이렇게 좀 러프하게 놓고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 박스권. 어쩌면 올해 계속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 상에 있습니다. 3,000 이하로 떨어지면은 매수세가 들어와서 들어주고요. 3,100 그리고 3,300 그 언저리에서는 매도세가 바로 나오죠. 그래서 올해 한 해 내도록 코스피 시장은 박스권 그 사이에 있네요. 자, 그러면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가려고 하면은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제가 시세 이론에서 가장 신봉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니콜라스 다비스의 박스권 돌파 이론입니다. 그럼 니콜라스 다비스 박스권 돌파 이론은 간단해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폭의 주가나 지수가 갇혀 있다가 그 상단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은 그때는 무조건 매수한다 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박스권의 하단을 붕괴시켜서 주가가 빠진다면은 무조건 나는 손절매한다 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그게 신뢰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내는 주식들은요, 그 다음에 훨씬 많이 갑니다. 박스권 하단을 붕괴시키고 무너진 주식은 한참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박스권 이론은 굉장히 이제 신빙성 있고 참고할 만한 그런 이론이고요. 자, 그러면 내 주식은 어떻게 하냐? 한번 보실까요? 삼성전자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수급을 보시면 자, 참 희한하죠. 미국 시장은 수급이란 정보가 아예 없어요. 뭐 디테일하게 열어보면은 기관이 어느 정도 포지션을 잡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 그 정도는 있어도요. 우리나라처럼 외국인이 얼마 샀고 기관이 얼마 샀고 개인이 얼마 샀고 별 관심 없습니다. 정보도 공개되어 있지 않고요. 근데 한국 시장은 유독 이렇게 수급에 민감해요. 이유는요. 시장이 너무 개방되어 있고요. 외국인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대량으로요. 그런 개방성이 높은 시장이고 그리고 시장 규모 자체가 작아요. 전 세계 금융시장을 놓고 봤을 때 한국 시장은 비중이 1%밖에 안 됩니다. 미국 시장은 66% 정도 돼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큰 펀드 입장에서는 큰 자금을 굴리는데 한국 시장을 바라봤다.
그죠? 예. 그렇지만 현실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보실 때는 이 수급,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팔았죠. 그럼 그동안에 어떻게 됐었는지 한번 보면 요 며칠 동안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볼게요. 외국인은 오늘 많이 팔았고 어제는 외국인도 팔았고 기관이 샀고 그저께도 팔았고 외국인들은 지금 연속으로 매도가 지금 강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가 강한 상세입니다. 그렇다면 특히나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51%입니다. 근데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계속 팔고 있으면 주가가 가기 힘들겠죠. 수급상으로. 자, 그렇다면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시세를 한번 볼게요. 아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차트 흐름이 거의 비슷해요. 장기로 봤을 때는 24개월 이평선 그 언저리에서 지금 바닥을 다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빨간색으로 24개월 평균 가격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큰 녀석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위에 6개월 선이 외봉으로 지금 한번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덩치 큰 놈이 올라오고 있는데 위에 덩치 작은 놈이 한 번 뻥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등을 주겠죠. 반등을 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는 다시 한 번 더 제가 설명드리면 신호는 5일선이 이렇게 한번 외바닥 주고 횡보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럼 횡보세 보였다가 다시 또 올라가면은 5일선 쌍바닥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후에 21선 위에 주가가 이렇게 딱 올라타면은 그때 1차 매수 신호가 온 겁니다. 달리 표현드리면 반등 신호가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은 21선이 턴해서 올라가고 61선 위로 다시 주가가 올라와서 61선 턴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턴해서 반등 시나리오가 이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와 있습니다. 다만 환율이 좀 안정되어야 되고요. 외국인들이 그에 따라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수급이 좋아지게 되면은 삼성전자 주가도 바닥을 다지고 매수 신호를 나오면서 반등 신호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순서대로 돌고 돌면서 반등 시세가 이어질 겁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이유는 미국 시장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장이 살아있고 돈이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로 봤을 때 한국 시장이 박스권 상에 갇혀 있을 뿐이지 끝난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렇게 반등을 한번 노려보시고요. 지금 상단에서 좀 물리신 분들 삼성전자는 그냥 길게 가지고 가시는 종목입니다. 다만 길게 가지고 가더라도 마음 좋게 기분 좋게 내 주가가 보면 볼수록 그냥 웃음이 나는 정도로 이렇게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을 때는 그냥 기분 좋게 장기 투자가 될 텐데 주가가 계속 바닥을 기고 있으면은 내가 다 샀는데 내 가진 돈을 다 샀는데 바닥을 계속 기고 있으면은 장기 투자할 거가 마음 먹어서도 그냥 불편한 마음으로 장기 투자가 될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시세 차익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배당을 주니까 한국 시장에서 배당을 가장 많이 잘 주는 그런 대형 기업 중에 하나죠. 분기 배당을 해주죠 아마도. 그래서 배당 주식으로 개념 잡고 들어가시는 게 어째 보면은 장기 투자하시는데 마음이 좀 편하실 수도 있어요. 뭐 분기별로 이렇게 배당을 주니까 난 삼성전자 그냥 평생 가지고 있을래 라고 마음 먹고 그러다가 또 이 반도체 사이클 또 돌아오게 돼 있죠. 그러면 또 한 번 더 이제 주가 상승해 주고 그러면 땡큐 하는 거죠. 삼성전자는 그런 주식입니다. 나 2배 먹었어 이렇게 자랑할 만한 주식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 패러다임 시프트 뭐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뤄내는 그런 해당 기업들이
2배, 3배, 10배 이렇게 올라가는 대박 찬스가 주지, 삼성전자가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의 신성장주보다는 좀 정체되어 있고, 얘는 안정적으로 쭉 이제 반도체 사이클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기 투자로 들어가는 정말 배당주 성격을 이제 가지는, 그런 색깔을 가지는 그런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좀 얘는 델타 변동성이 좀 큰 종목 중에 하나죠. 시가총액 2위이면서도 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이 약간 델타 변동성이 좀 강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팔고 가고 있지도 않죠. 그래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하이닉스는 좀 더 강한 패턴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받쳤죠. 24개월에서 지금 받치고 있죠. 그러면 지지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 신호가 나왔냐? 지금 한번 5일선이 한 번 받고 올라갔죠. 그런데 21선 위에 이미 61선까지 근처에 왔죠. 그럼 여기서 정석대로 흘러가는 시나리오를 본다면, 여기서 한번 제꼈다가 다시 한 번 더 쌍바닥을 주고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여기 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매수 신호 단계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괜찮습니다. 지금 바닥 다지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LG화학은 어제 했으니까요. 삼성 SDI를 한번 볼까요? 얘도 조정 줬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조정 줬다가 올라가는 중이네요.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특히나 반도체는 죄송합니다. 삼성 SDI, 전기차 배터리, 그거는 길게 갈 수밖에 없죠. 패러다임 시프트의 신성장 동력을 갖춘 이 전기차 배터리, 길게 보고 가시죠. 오늘은 대체적으로 그냥 조정받는 장이었네요. LG 이노텍이 좀 많이 올랐는데 어떤지 시세를 한번 볼까요? LG 이노텍은 지금 조정받다가 반등이 나온 그런 시세네요.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 분석 결과를 오늘 또 결론을 낼게요. 결론은 어제와 같습니다. 먹구름이 껴있다가 살짝 거친 상태예요. 해가 약간 이제 고개를 내밀고 있죠. 장이 무너지지는 않았는데 이제 조금 반등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주식은 어떻게 하냐?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을 줄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단계별로 반등을 줄 때 그때 기다리셨다가 그 저항선까지 가면 그때 물량을 조금 줄여주시고, 다시 빠지면은 3000선 언저리에서 다시 매수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면은 물량을 좀 줄였다가, 요 방식을, 요 전략을 쓰시면은 박스권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보장이 됩니다. 그 전략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거는 다음에 제가 전략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빠지면은 도망가지 마시고 매수해도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은 물량을 좀 줄여주는 전략, 당분간은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 주하보TV였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